그 전에 3년 동안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고 먼저 지안에게만 개별적인 인사를 건네신 적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안 이름도 기억하시고 지안아 안녕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게 자기 너무 낯선 거야. 저 교장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아는 동생들끼리 4명이서 하는 카톡이 있어. 거기서 이번에 내가 우리 아들 지안이 선생님께 스승의 날 편지를 손편지로 3장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남편 읽어봤잖아. 와, 남편도 매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안이도 꼭 적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러는 거야. 올해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3장이나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편지를 3장을 쓸 수 있어요? 감사함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크신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동생이 생각하기에 올해 지안이가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내가 지안이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3장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매년 한 2-3장씩을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 그게 선생님이 우리 지안이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셔서 특별히 예뻐해 주셔서 지안이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그래서 편지를 적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적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함이 있어서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적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 감사해. 나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내가 우리 아이를 보호자의 곁에서 떨어져서 또 다른 보호자에게 나의 아이를 맡긴다는 그 상황 자체로 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거든. 그럼 잘 봐달라고 적는 게 아니네? 나 잘 봐달라고 적는 거 절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점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점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런 강점이 있으니 이런 강점을 또 부각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예뻐해 주세요. 이런 글 적어본 적 한 번도 없어. 맞죠. 내가 읽어봐도 그런 내용 없어. 그저 다 감사해 나는.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11년째 우리 지안이를 키우면서 지안이 3살 때부터 선생님들께 매년 편지를 적었거든. 그러면서 한 8년 가까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떤 걸 발견했는지 아니? 어떤 걸 발견했어? 감사하다 하잖아. 학기 초부터 그저 감사해. 감사하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우리 선생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봐주기 시작하셔. 그게 아이를 차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자체가 막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야. 눈에 띄게 외향적이고 막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선생님 오늘 바뀐 머리 스타일이 멋지시네요. 이런 말을 막 건넬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특히 어른들에게는 자기가 먼저 잘 다가가지 않아. 그런데 내가 늘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안이 머리 한 번 만질 거 2번 만져주시고 한 번 웃어주실 거 2번 웃어주시고 한 번 격려해 주실 거 2번 격려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아이가 조금씩 선생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틈을 내주신다라는 생각? 근데 지안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거기서 한 8알이 내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진짜 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언제부터 늘 감사하다라는 말이 가진 기적을 알게 되었냐면 내가 유치원 현장에 교사로 있었을 때. 남편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나는 갈수록 괜찮은 교사가 되어간 케이스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어서 괜찮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탄탄하게 갖춘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나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괜찮은 교사가 되어갔거든. 근데 언제가 제일 좋은 교사였냐면 우리 지안이 낳고 엄마가 되고 나서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
내가 한 행동이 반드시 우리 아이의 인생의 부메랑으로 다가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당장에 나에게 결과로 주어지진 않더라도 반드시 내 아이 인생에 와닿을 것을 나는 믿어. 아니 최근에 우리 폭삭 속았수다 너무 재밌게 봤잖아. 거기서 그 애순이와 간식이가 신혼여행 가서 던진 인생의 부메랑이 몇십 년 후에 본인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잖아.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 부모가 쌓은 업은 반드시 내 자녀에게로 연결된다. 이어진다.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 정확하게는 있었다.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대사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정말 지한이 낳고 나서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지한이가 5살 때 한 달 동안 유치원에서 말을 하지 않았거든. 알지. 알지. 영상으로도 찍어놨고. 그런데 그때 딱 우리 유치원에 지한이와 똑같은 남자아이 한 명이 입학을 했어. 그래서 그 엄마도 나와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거야. 아이가 원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유치원에서의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 이름을 그냥 말해도 되나? 재원이라고 하는 아이였거든? 늘 재원이가 아침에 등원을 하며, 우리 아들 왔어! 하면서 내가 꼭 우리 재원이를 안아줬다. 내가 안아주는 게 원해서 우리 아이의 선생님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안아주길 바라는 조금 이기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해. 유치원 현장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엄마도 너무 좋아. 그런데 아이까지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그 아이도 원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넘쳐나게 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든 아이야. 약간 주의력 결핍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늘 우리에게 감사하대. 선생님 수고 많으시지요. 늘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원 안에서 조금 힘든 이 아이가 어떻게 바라봐지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더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엄마는 별로래도 엄마는 좀 예민하고 까칠해도 아이가 원해서 또 빛나잖아. 그럼 또 예뻐. 엄마가 우리에게 조금 까칠하게 대하시는 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원해서 생활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아이니까. 아이만 잘해도 아이만 괜찮아도 이 엄마의 까칠함이 묻어진다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도 너무 힘든데 엄마까지 너무 힘들잖아. 그럼 우리는 힘들어. 이건 내가 부족한 교사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 기준에 아이도 힘든데 엄마까지 힘들면 사실 너무 힘들어. 이 아이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저 예민한 저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까의 시선으로만 아이를 대해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정말. 내가 부족한 교사라서 그럴 수 있어. 모든 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내 기준이었어.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다면 감사하다. 아이가 힘들지만 엄마가 늘 감사하다 인사해주면 나는 더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엄마는 좀 까칠해도 아이가 근사하다면 괜찮다. 이 근사하다고 하는 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원만하게 원생활을 한다면 엄마의 까칠함을 덮을 수 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든데 아이까지 힘든 건 진짜 교사로서 너무나 힘든 일이다. 나는 우리 지한이에게 지한아 빛나. 네가 빛나서 원해서 빛나는 아이가 되어라라고 아이에게 요구하기 싫었어.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빛나는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내가 빛나는 엄마가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내 빛을 받아서 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빛을 내 아이가 내는 빛을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했던 것 같아.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지한이에게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지한이 엄마는 늘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네.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봤었을 때 내가 진짜 감사한 선생님이 맞을까? 내가 정말 어머니의 기대대로 정말 감사함을 베풀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지켜봐 주신 것 같아.
이 선생님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래, 방금 나도 그 생각했거든. 내 우리 선생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아, 그렇다면 내가 감사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네. 의도는 불순하지. 아니, 그런데 사실 불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선생님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며칠 전에 지안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 엄마, 요즘에 좀 신기한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부부가 왜 어떤 일이야? 물어봤더니 엄마, 교장 선생님이 내한테 계속 인사한다. 지안이가 육상부에서만 나오면 지안아 안녕 하고 인사를 하신다는 거야. 지안이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거든. 그 전에 3년 동안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고 먼저 지안이에게만 개별적인 인사를 건네신 적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안 이름도 기억하시고 지안아 안녕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게 자기는 너무 낯선 거야. 저 교장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남편이랑 나랑 순간 둘이서 웃었어. 우리는 지안이 교장 선생님이 왜 지안이의 이름을 알고 왜 인사를 건네주시는지 우리는 알잖아. 그래. 얼마 전에 지안이 학교 육상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 총 20명의 육상부 친구들이 전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육상부 간담회에 정작 참석한 엄마 우리 포함 5팀이었잖아. 맞아. 남편까지 해서 우리 6명 참석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운영 계획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당 선생님,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 이렇게 4분이서 브리핑을 하셨다. 다들은 후에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럼 손 드는 엄마도 있기 없게. 없지. 원래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남편. 그런데 내가 손을 들었잖아. 그랬더니 선생님들 눈빛이 막 흔들리시는 거야. 야, 뭔가 건의할 사항이 있나?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이런 눈빛으로 탁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저는 오늘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시간도 어중간한 평일 오후 4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하고가 이미 긴장하셔. 뭔가 불평불만을 내비치려고 그러시나? 요즘 좀 선생님들 힘든 그런 교권 추락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담당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안이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 저는 사실 오늘 뭔가 여쭤보고 질문을 던지고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한 게 아니에요. 사실 평일 오후라서 남편이나 저나 시간 내는 게 녹록지 않았지만 이불로 시간 내서 온 이유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평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늘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불로 감사 인사 전하려고 왔어요. 사실 돈 내고 육상부 활동을 해도 아이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아. 세상에 국가 지원금으로 그래. 이렇게 운동화도 사주시고 짬뽕도 사주시고 회식도 시켜주시고 거기다가 아이가 이렇게 다양한 형 누나들 그리고 동기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근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 인사드리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하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어. 그때 교장 선생님 이하 다른 선생님 표정 기억나지? 나 그때 그 분위기를 사실 잊지 못하겠다. 남편이 나한테 돌아오면서 그랬잖아. 우리 마누라 내가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닌 너무 대단하더라. 남편이 나에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사실 잘 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걸 너가 얘기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걸 보고 그전 좀 딱딱한 분위기였잖아. 그 감사의 힘을 나 느꼈어.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몇 학년 몇 반 누구 어머니세요?
적어야 되겠다. 아, 진짜 적으셨어요? 그래서 적으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지안이 이름을 알게 되신 거야. 그래서 맞아. 육산부에서 훈련 마치고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지안아 안녕 하고 인사를 해주신대. 난 그게 감사의 힘인 것 같아, 맞아, 남편. 맞아. 아. 감사하다 하잖아.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겨, 남편. 그리고 못마땅하다 하지. 진짜 못마땅한 일들이 내 주변에 그냥 펼쳐져. 맞다. 오늘 남편이랑 나랑 지안이랑 3명이서 콩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를 먹고 지안이가 콩국수 너무 맛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 포장해서 가자. 그래서 콩국수도 하나 포장해 주세요 했더니 마지막 남은 한 병을 우리가 구입하게 된 거야. 마지막 병입니다 하면서 주시는 거야. 순간 내가 네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이라고요? 나 너무 행운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지안아, 엄마 정말 너무 럭키걸이야 하면서 내가 이걸 들고 테이블로 갔잖아. 그랬더니 지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럭키걸이래서가 아니라 럭키보이가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늘 지안이에게 우리 럭키보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엄마가 자식에게 해주는 주문이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주문이 우리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해. 맞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감사한 우리 선생님, 너무나 감사한 우리 선생님. 그러다 보면 정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들로 넘쳐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신뢰와 든든함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해.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내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있거든. 그런 교실 안에서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는 저렇게 감사함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이 아이 무조건 올바르게 자랄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한두 개의 문제 행동들이 내 눈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아이가 내는 긍정의 에너지를 딱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닮았네 이렇게 되더라고. 맞아. 내가 그 아이를 색안경 끼고 봐주지 않더라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부정적이야. 늘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셔. 그러면 나는 어떤 면에서도 걱정이 되냐면 저런 불평 불만 많은 저렇게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저 아이는 어떨까? 그래서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자칫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보고 배우고 있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그럴 수 들더라고.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아이로 사실 엄마 입장에서 만들고 싶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만 사랑해주세요 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 선생님에게 한 번 더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 보고 한 번 더 미소 지어 주셨으면 좋겠는 거 사실 엄마들의 마음이잖아. 맞지. 부모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 무엇부터 해라? 내 아이를 지켜주시는 그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 인사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감사 인사 전하는 거 돈 들지 않는다. 그래. 참고로 나는 선물 보내는 엄마들 좀 부담스러웠어. 왜냐하면 기쁘지 않았어.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하는 뜻으로 보낸 거 아닌 거 알지만 그냥 나는 그런 물질적인 감사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물건을 받고 나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내 마음에 공정한 관찰자가 맞아. 너 진짜 공정할 자신 있니?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떤 건 진짜 좋냐면 감사합니다는 인사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한 손편지. 조금 있다가 남편 내가 사진 하나 보내주면 다음에 넣어줘. 나는 지금 교사 생활하면서 부모님들께 받은 편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거든. 이거 다 내가 지난 시간에 받았었던 편지들. 다 내 보물.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써주신 편지. 봐봐. 이렇게 손편지로 이렇게 다 적어주신다. 그리고 이 편지는 내가 지난해 3학년 때 선생님에게 손편지를 정말 많이 적어서 드렸잖아.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적어주셨어. 5장 적어주셨어. 정말 나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
이런 거 받으면 선생님들이 교직생활 하는데 너무 힘나실 거예요. 선생님들의 그 보물창고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채워주시면 어떨까? 가끔씩 내가 교사로서 흔들릴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읽곤 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손편지를 쓰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힘드실 때, 그리고 교사로서 뭔가 흔들리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내 편지를 읽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도 담겨진 글을 쓰거든. 늘 감사한 거. 그리고 교직이라고 하는 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감사 편지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께 이유 없이 갑자기 편지를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 무슨 내용으로 내 아이 잘 봐주세요.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 이유 없는 감사함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실 거다. 이런 팁 꼭 드리고 싶어. 와, 좋다.